알수도 TV. 임대주택 부기 등기를 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부기 등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년 12월 10일 발표죠. 요거에 따라서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는 재산임을 부기 등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이전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2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9일까지 이 부동산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부기 등기를 해야 되고, 이후에 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함께 동시에 즉시 임대주택임을 명기하는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위반을 할 경우에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기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 내가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물건지,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살고 있고 나의 부동산이 부산에 있다면 내가 부산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나는 좀 돈이 있고 이것저것 다 귀찮아. 그럼 그냥 법무사나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면 됩니다. 이건 뭐 조금 각자 법률 대리인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1,000원 정도 들고요. 단 이거는 전자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야 됩니다. 전자사용자 등록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에서 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근데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요것은 입력하는 내용들 중에 등기부 등본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을 입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고 있으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요건 국세청 거 말고 구청에서 발행해준 임대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요건 또 렌트홈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라는 게 필요한데, 요건 위텍스에서 납부하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하는 방법도 본 동영상에서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로그인을 하실 때 좌측의 로그인이 아니고 요 상단의 로그인을 이용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린 여기에서 전자신청 로그인 요거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할 겁니다. 전자신청 로그인을 클릭하고 그러면 인증서 입력 화면이 뜨고 여기서 우리 인증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자사용자 등록번호,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여기에 사용자 등록번호를 한 번 더 인증합니다. 그러고 나면 작성 현황이라는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처음 들어온 건데 뭔 작성 현황인가 싶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그 신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여기에 신규 작성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고 첫 번째 제출 방식 및 이용 동의, 여기서 제출 방식은 전자, 그리고 이용 동의를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는 등기 유형과 원인, 부동산 표시 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등기 유형을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럼 팝업이 뜨고 여기에서 전체 등기 유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 팝업 입력창에다가 약정이라고 쓰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오는데 우린 여기에서
약정 금지 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약정 금지 사항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동산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팝업이 뜨고 여기에서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정보를 입력할 때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부동산 고유 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고유 번호를 체크를 하시고 관할 등기소와 기타 내용들을 입력을 합니다. 요 입력하는 내용들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등기부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등기부 상단에 건물 고유 번호가 있고, 그리고 맨 끝 페이지에 보시면 관할 등기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관할 등기소와 부동산 고유 번호를 입력하시면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뜹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나오면 부동산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했으면 그 부동산에 내가 등기할 사항들을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에 옆에 있는 보이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쭉 페이지가 열리고요. 맨 위에 체크박스 요거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뜨고 내용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여기 설정해야 될 등기를 입력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등기 입력 팝업이 뜨고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등기부 등본 중에 갑구의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입력하는 것인데, 이 내용들은 무엇을 입력하느냐?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거의 뒤쪽 페이지쯤에 갑구가 있습니다. 갑구에서 나의 소유권을 신청을 할 때 접수일자, 그리고 접수번호, 순위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을 아까 그 팝업에 입력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구, 그리고 나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갑구의 내용대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가 접수일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등기 원인 일자가 아닌 접수일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약정 금지사항을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금지사항을 입력할지 그걸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정 금지사항 입력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업이 뜨고 여기에는 민간 임대주택의 약정 금지사항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건드실 거가 없고 여기에서 등기 원인 일자 요거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등기 원인 일자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날짜를 입력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모든 등록 일자가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등록을 할 때는 등록 날짜와 임대주택 개시일이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하셔서 임대주택 등록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을 하고 나오면 이렇게 나의 약정 금지사항들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신청인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신청인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나의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등기 권리자 주소가 등기부 등본의 권리자 주소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최종 제출 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의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인 입력 팝업을 다 마치고 나오시면 신청인의 정보들이 지금 빨간 칸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신청인 정보를 끝내고 나면 이번에 이제 등록면허세를 입력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여기 빨간 버튼, 빨간 네모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등록면허세를 입력하는 팝업이 뜹니다. 내가 납부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안 내셨을 겁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내느냐? 요거는 위텍스에서 납부를 합니다. 위텍스로 들어가셔서 여기 상단에 신고하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중에 등록분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로그인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바뀌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빨간 부분, 요 부분을 인적사항을 입력하든가 아니면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그 다음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부동산 물건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까다로운 거가 관할자치단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큰 범위에서는 산본동이라고 해도 산본 1동, 2동, 3동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행정동, 나의 건물의 행정동을 잘 모를 때는 그 주변에 행정동을 한번 입력을 하시고 네이버에 지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지도의 범위가 그려지니까 나의 건물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행정동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 이번에는 이제 과세 정보, 내 어떤 등록 원인에 의해서 낼 것인지를 확인할 때는 맨 밑에 기타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등록 원인에 새로운 칸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기라고 수기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7,200원의 세액 정보가 뜹니다. 확인을 하시면 등록면허세 신고가 된 것이고요. 네, 일단 7,200원을 여기 1번 즉시 납부를 눌러서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꼭 2번 납부서 출력을 클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등록면허세 납부 정보에 우리가 납세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여긴 납부 번호라는 게 있고 납세 번호라는 게 있는데 납세 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영수증에는 납부 번호가 표시되고 고지서에는 납세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납세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예,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납세 번호를 기록을 하셨다가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관 코드는 해당 지자체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여기다는 납부 번호가 아닌 납세 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납부 금액에 7,200원을 입력합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문서들을 첨부를 하는 단계로 넘어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행정기관 연계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첨부 문서를 위한 팝업이 뜹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내가 문서를 떼다가 그것을 첨부를 업로드를 해서 첨부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들에게 나의 정보, 내가 신청하는 문서를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그 승인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일단 나의 주민등록 정보들을 확인하도록 동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체크하시고 동의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동의서가 뜨고 요 동의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 임야대장 요것도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 대장을 열람 신청을 또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아까 냈던 그 등록면허세 7,200원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냈는지 확인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은 나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다는 무엇을 입력하느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내가 구청에서 받은 사업자 등록번호, 보시면 요 칸에, 빨간 칸에 있는 요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만약 잘 모르시면 렌트홈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나의 구청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나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동의서 작성을 클릭을 하시면 요것처럼 페이지가 뜨고 여기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요청,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일괄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일괄 요청을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첨부서면 페이지에 내가 신청한 내역들이 쭉 뜹니다. 여기요. 이렇게 쭉 뜨죠. 그런데 여기에 요청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패라고 뜨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지자체 전산 오류이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뜨는데, 그럴 때는 평일 업무 시간이 끼도록 하루 정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에다 전화로 한번 문의를 하셔도 되고, 내가 그 시간이 없다 그럼 직접 문서를 떼서 사실 파일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시면 작성 완료 및 확인 버튼 요거를 클릭하시고 끝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팝업이 뜨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두 다 성공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실패라고 뜨면 하루 정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직접 문서를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신청서가 확인이 됩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확인을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최종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신청 수수료 1,00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미승인이라고 뜹니다. 이러면 신청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팝업이 뜨고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여부를 하는 게 뭔지 알아봤더니 아까 동의서를 작성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의 전자서명으로 인증을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미승인을 승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서명이 필요한데, 이게 필요하면 아까 동의서 작성하는 단계에서 했었으면 좋은데 그게 그때 하질 않고 여기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좌측에 통지 및 승인 관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 요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고,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승인 버튼,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인증서, 인증 화면이 뜨고, 여기서 인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미승인이 승인으로 바뀝니다. 승인 여부가 승인으로 바뀌면 좌측에 신청 수수료 관리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수수료 결제 페이지로 다시 넘어오고요. 여기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 수수료 건당 1,000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가, 여기서 1,000원을 결제를 했다고 해서 신청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결제를 하고 좌측에 작성 관리 중 제출 관리로 와서 여기 아래 신청서 제출 및 출력을 누르셔야 됩니다.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신청서 제출은 평일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다라는 팝업이 뜹니다. 인터넷 신청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야 받아준다고 하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일날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봤고요. 신청 제출을 하셔도 경우에 따라서 보강 요청이 첨부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 요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 요청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 사항들을 입력하시고 나면 아마 신청을 받아주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